안녕하세요. 김광현의 뮤직피플. 다양한 음악들, 장르들을 좋은 연주들, 좋은 음반으로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LP, CD, 기회 되면 테이프까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이 AV 프레자가 어쨌든 또 오디오 시스템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그런 곳이잖아요. 뭐 10,000원짜리 이어폰으로 듣던 뭐 몇십억짜리 오디오로 듣던 어떤 음악이 있다면 똑같은 음악일 겁니다. 근데 그 음악이 어떤 곳을 통해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소리를 내주죠. 좋은 음악이 좋은 오디오를 통해서 나와야 또 좋은 사운드라고 생각이 된다.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좋은 재즈 연주 음반, LP와 스테레오가 완벽하게 기술이 녹익었고, 그래서 그것들을 LP로 잘 만들었던 당시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그리고 70년대 이렇게 이제 시대별로 좋은 음반들을 골랐습니다. 뭐 지금 소개해드릴 음반이 고음질 음반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어느 오디오에서 들어도 좋은 소리를 내는, 그러니까 기본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또 제 개인적인 선택이 되겠죠. 제가 좋아하는 연주여야 되겠고요. 그리고 약간 제가 좋아하는 음반 발라스나 악기 배분, 포커싱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논란의 여지없는 명반 중에서 이렇게 4장을 골랐습니다. 어느 매체든지 지금 이 음반은 잘 소개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약간 물과 기름 같은 음반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나 좋아하고 오디오를 들을 때마다 감탄하게 하는 저만의 오디오 파일 LP가 아닐까 합니다. 바로 캐논볼 애덜리와 빌 에반스가 같이 연주한 Know What I Mean 이라는 음반입니다. 오랜 세월 CD로 듣다가 제 발매대로 이제 LP로 들었는데요. 리더는 캐논볼 애덜리입니다. 캐논볼 애덜리의 리더작 블루노트에서 나온 그 Something Else라는 음반 있죠. 검은색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음반의 주인공이 바로 이 캐논볼 애덜리입니다. 그 음반이 이제 58년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서 62년, 그렇죠. 뭐 논란의 여지 없이 아주 좋은 양질의 녹음으로 된 음반입니다. 그리고 피아노는 빌 에반스이죠. 아까 제가 이제 물과 기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캐논볼 애덜리는 하드밥의 맹주로 막내로 태어나서 소울 재즈를 멱살 잡고 이끈 연주자죠. 그래서 굉장히 소울한 느낌이 리듬 앤 블루스의 감각이 강합니다. 그리고 악기도 그 소리를 가장 잘 내는 알토 색스폰이죠. 그렇지만 또 이 피아노 빌 에반스는 뭐 최고의 로맨티스트이기도 하면서도 서정적이면서도 차분하게 연주한, 뭐 자칫 잘못하면은 스윙이 없는 것처럼 들리는 연주를 했었던, 뭐 초기에는 그런 평가도 있었죠. 그런 연주자니까 좀 반대편에 서 있는 아티스트란 말이죠. 그렇지만 이 음반에서 모였습니다. 이 음반에 모여서 같이 연주를 한 기념비적인 음반이 되겠습니다. 리듬 섹션, 그리고 베이스와 드럼이죠. 피아노에는 빌 에반스, 베이스와 드럼이 이 모던 재즈 퀄텟, 여러분들 존 루이스, 밀트 잭슨이 연주했었던 50년대 초부터 연주했던 그 아주 독특한 편성이죠. 비브라폰, 피아노, 베이스, 드럼이 있는 모던 재즈 퀄텟의 리듬 섹션. 그래서 펄시스와 그 다음에 코니카이가 베이스와 드럼을 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울 재즈의 캐논볼 애덜리, 그리고 로맨틱한 피아노의 빌 에반스, 그리고 이 웨스트 코스트 재즈의 느낌이 있지만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독보적인 아우라를 갖고 있는 모던 재즈, 클래시컬한 느낌이 있기도 한 모던 재즈 쿼텟의 리듬 섹션이 같이 한 음반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빌 에반스의 대표곡이죠. 왈츠 포 데비. 원곡은 아주 짧은 피아노 소품이죠. 근데 그 이후에 빌 에반스가 그 빌리지 뱅가드에서 가졌던 라이브 실황에서 이제 길게 즉흥 연주를 하면서 음반이 나왔죠. 그래서 아마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원래 오리지널은 57년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리더가 있고요. 무슨 이제 예술품이죠. 예술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 빌 에반스 사진이 있어요. 맨 아래 약간 숨은 그림처럼 이렇게 빌 에반스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재미난 자켓을 갖고 있습니다. 100만 원 오디오에서 1000만 원 소리를 듣자, 뭐 그런 거라면은 여기에서 들으실 거는 그 피아노에 약간 그 붕 떠서 들리는 캐논볼 애덜리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색스폰 소리가 굉장히 선명하게 들려요. 아까 말씀드린 이게 호불호가 있는데요. 저는 호에 가까운 연주이기도 합니다. 빌 에반스와 캐논볼 애덜리가 연주한 왈츠 포 데비입니다.
만족스러운 소리셨나요? 저는 좋은 오디오가 굉장히 또 관건이긴 하지만 이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디오의 동그라미 하나를 또 붙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김광현의 뮤직피플도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곡은 오르간 연주입니다. 이 오르간 연주도 오디오에 들으면 그 쾌감이 있어요. 약간 타격감, 이게 오디오에서 타격감이라는 말 자주 쓰잖아요. 그런 타격감이 있는 곡이 제가 이제 오늘 두 번째로 고른 지미 스미스의 라이브 음반입니다. 오디오에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약간 재즈의 라이브 음반 들어보면 찻잔 부딪히는 소리, 막 소리, 얘기하는 소리도 들어가고, 약간 틀린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이질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그게 재즈의 매력, 특히 라이브 음반의 매력이라고 봅니다. 오르간 재즈, B3 하몬드 오르간의 거장이죠. 거의 B3 하몬드 오르간을 재즈에 등단시킨 아티스트고, 그 외에 수많은 또 연주자들이 60, 70년대에 나와서 연주를 했습니다. 거장입니다. 그가 어떻게 보면 약간 중견이 됐을 때죠. 왜냐하면 이 음반은 72년작입니다. 재즈가 대중들과 멀어진 다음 한참 지나고 나서 72년이면 이미 비틀즈는 해체하고 딥 퍼플, 레드 제플린 다 나왔고 나올 거 다 나온 상태잖아요. 그때 이제 이 지미 스미스가 라이브를 가졌습니다. 지미 스미스가 1972년 2월 LA에 있는 붐베이 바이스클 클럽이라는 곳에서 가졌던 공연 실화입니다. 이 사진에 다 나와 있죠. 아주 열정적인 모습이 손가락을 하나 가리키고요. 본인은 나왔고 나머지 멤버들은 잘 안 나와 있지만 편성은 베이스가 이제 일렉트릭 베이스를 쳐요. 재즈에서 연주하는 어쿠스틱 베이스가 아니고 일렉트릭 펜더 베이스를 치고 드럼 들어가 있고요. 이 B3 하몬드 오르간 연주에서는 기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르간 연주는 실은 베이스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르간 연주 들을 때마다 아마 얘기 드리긴 하는데요. B3 하몬드 오르간 연주자들은 발로 이 페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베이스를 커버하기 때문에 베이스 주자를 따로 두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일렉트릭 베이스 주자를 따로 또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역할을 오르간과 이끌어가는 사람이 기타입니다. 그래서 기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아스 아담스라는 기타리스트입니다. 이 재즈 쪽 아티스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 음반을 통해서 거의 만났고 그 이후에는 또 별로 못 봤는데요. 이 블루스를 넘어서서 아주 펑키하고 재즈적인 어프로치도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는 멋진 연주, 광폭의 질주. 오르간도 일단 질주하는 느낌인데요. 거기에 이제 올라타서 이 아스 아담스의 펑키한 기타 연주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퍼커션, 그리고 드럼, 그리고 하모니카 있습니다. 이 드럼 말고 퍼커션이 들어가서 오디오적인 타격감, 더 이제 양쪽 오디오에서 날아다니는 아기자기한 퍼커션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소리가 쏟아져서 한 곡만 들어도 이제 약간 피곤에 몰려올 수도 있는 그런 음악입니다. 그 중에 Look Down이라는 곡 중에 부제가 And Get It이라는 부제가 붙은 곡인데요. 이 Look Down이라는 곡이 또 힙합퍼들에게 유명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비스트 보이스라는 팀 알죠? 굉장히 일찍 제가 알기로 70년대 후반에 밴드 형태로 결성됐다가 나중에 이제 80년대 중반에 힙합 그룹으로 바뀌었습니다. 비스트 보이스가 발표한 음반 중에 루트 다운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 곡이 이 곡입니다. 그러니까 지미 스미스의 이 루트 다운 곡을 거의 그대로 샘플링에 써가지고 거기다 랩을 얹은 게 비스트 보이스가 95년, 그러니까 이 음반이 나오고 나서 거의 20년이 훌쩍 지나고 나서 95년에 발표한 음반입니다. 아마 힙합 버전을 먼저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진짜 그분들이 지미 스미스 연주를 들으셔야죠. 지미 스미스 연주 들으면 그 안에 힙합이 있습니다. 이미 70년대 이런 것들이 나왔던 거죠. 왜냐하면 힙합퍼들이 초기에 샘플링한 거에 60, 70년대 이 소울 곡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자가 바로 이 지미 스미스가 되겠습니다. 그가 발표한 72년 라이브에서 한번 들어보시죠. Look Down and Get It, 오르간 연주입니다.
아주 친화적인 재즈곡 그런 음반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음반들은 이제 50년대에서 70년대 그런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좋은 연주로 되어 있고 조금 녹음으로 또 되어 있고 현장감도 살아있는 음반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음반은 비교적 오디오 이렇게 소개할 때 꼭 들어가는 음반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녹음이 잘 된 음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소니 롤린스의 Way Out West. 멋진 자켓이죠. 아주 제가 좋아하는 자켓 뭐 한 20장 고르면 그 중에 하나입니다. Way Out West. 재즈와 이런 서부는 좀 안 어울리죠. 아무래도 이제 백인 중심인데 이 흑인 재즈 색소폰 연주자가 이렇게 서부에서 그 모자를 쓰고 권총을 찾지만 총은 비어 있습니다. 예. 그 빈 총 대신 색소폰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소폰이 나의 무기인 거죠. 재즈의 금빛 나는 시대를 이끌었던 두 명의 테너 리더 한다면 당연히 소니 롤린스, 존 콜트레인, 소니 롤린스일 겁니다. 이 소니 롤린스의 대표작이고요. 이 음반이 나왔던 게 1957년인데요. 56, 57, 58, 59에는 전 세계적은 아니고 재즈 씬 안에서 명반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7년부터 64년까지가 황금기라고 봅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초기 대표작 중에 하나가 바로 소니 롤린스의 Way Out West. 색스폰 콜로서스라는 부동의 명반이 있죠. 그 음반도 같은 해 나왔어요. 근데 그 음반보다 저는 오디오적인 그런 재미는 이 음반에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음반이 그런 독특한 재미를 주는 거는 3인조 연주예요. 보통 재즈의 3인조, 트리오 연주는 피아노, 베이스, 드럼이죠. 그리고 그 위에 관악기가 들어가면서 4중조, 5중조, 6중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색소폰이 들어가는데 3인조라면은 피아노, 베이스, 드럼 중에 3명 중에 하나가 빠진 거예요. 뭐가 빠지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리더인 색소폰 연주자의 성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베이스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드럼이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연주에서는 피아노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리듬 섹션인 베이스, 드럼에 피아노 없이 색소폰이 연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왜냐면 평생 동안 피아노의 콤핑, 반주와 여러 가지 것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색소폰 연주가 연주했는데 거기에 그 화성이 없어지고 베이스 주자의 워킹으로만 뒤에 머릿속에 넣고 연주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빈 공간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선율주자 악기에게는. 그걸 이제 극복하는데 그 음반의 첫 음반, 그러니까 재즈사에서 피아노가 빠진 색소폰이 들어간 트리오의 거의 첫 시작을 알린 음반이 바로 이 Way Out West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조해요. 피아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자기한 맛도 있습니다. 베이스에는 레이 브라운, 드럼에는 셜리 맨이 연주했는데요. 심지어 이 소니 롤린스가 이 음반을 컨템포러리 레코드에서 녹음했습니다. 여기 나오죠. 컨템포러리. 그리고 스테레오예요. 블루노트에 루디 반 겔더라는 엔지니어가 있다면은 이 컨템포러리는 레이 두난이라는 엔지니어가 있어요. 그 블루노트가 약간 저음과 뭐 이런 그 공간감과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했다면 피아노와 기타가 약간 좀 더 강세가 이 컨템포러리가 아닐까 합니다. 그 사운드를 꽉 막 채우거나 블루노트처럼 그러지 않았던 게 또 이 컨템포러리의 매력입니다. A면 첫 곡으로 들어가 있는 I'm an old cowhand라는 곡입니다. 이 자니 머서가 만들었는데요. 원곡은 음반이 나오기 한 20여 년 전에 만든 게 팝 넘버입니다. 유쾌하게 부를 수 있는 통기타 반주에 약간 컨츄리 밀짚 모자 쓰고 근데 그 곡을 소니 롤린스가 재즈로 연주하면서 또 알려졌어요. 약간 유쾌한 느낌을 소니 롤린스가 살렸어요. 그래서 그 처음 들어보시면 이제 여기서 셜리 맨이 드럼을 약간 카우벨 연주하는 것처럼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도 여기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앨범 커버는 실제 서부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30년생으로 뉴욕에서 태어나서 평생 뉴욕에서 산 뉴요커입니다. 이때 처음 서부 여행 갔었대요. 이 57년에, 그러니까 50년대 중반에 처음 LA 쪽으로 가셨겠죠. 서부 여행 가면서 그
그런 느낌으로 사진도 찍고 곡도 만든 겁니다. 저희 연주자들의 이런 행동 반경에 따라서 이런 좋은 음반이 나옵니다. 셜리만과 레이 브라운이 같이 연주한 독특한 편성 색소폰 트리오입니다. 연주로 I'm an old calm hand 라는 노래 한번 연주곡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니 롤린스의 색소폰 연주였습니다. 아무래도 피아노가 없으니까 색소폰 소리가 더 도드라지게 들리실 겁니다. 네. 그리고 곡도 재미있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그 오디오적인 느낌이 있을 때 아까 타악기가 좀 좋고요. 그리고 기타 연주도 오디오 질감이 좋은데요. 빠질 수 없는 게 비브라폰입니다. 비브라폰. 몰던 재즈 퀄텟 연주도 다 좋고요. 비브라폰이 여러분들 큰 실로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큰 실로폰인데 밑에 이제 이 울림통 기둥이 있어서 그 안에 팬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치면은 타악기지만 약간 이제 건반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화성도 있고 솔로도 되고 타악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느낌을 만족시켜주는 악기예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 베이스, 드럼하고도 잘 어울리고 아주 멋진 악기가 비브라폰입니다. 그래서 게리 버튼도 있고 뭐 밀트 잭슨, 라이언 햄턴 여러 명이 있지만 숨은 오디오 파일 음반 중에 하나 골랐는데요. 바로 데이브 파이크의 음반입니다. 데이브 파이크의 파이프 스피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음반 강추입니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또 콜롬비아 레코드고 이상하게 재즈에서 콜롬비아가 뭐라 그럴까요? 약간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블루노트, 버브, 뭐 임펄스 이렇게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콜롬비아는 약간 대가들이 있었어요. 듀크 웰링턴, 루이 암스트롱, 마일 데이비스, 네이브 브루백 막 그런 사람들이죠. 약간 재즈를 찾아 듣고 매니아틱한 거에서 조금 이게 마니아 레이블은 아니란 말이죠. 이 콜롬비아가 이 음반을 알고 계신 분 중에 이상한 음반인데 얘기하실 겁니다. 이 음반의 오리지널 자켓은 원래 이 CD예요. 이 음반. 약간 어디 이제 조형물을 찍은 거죠. 데이브 파이크의 음반인데요. 2016년에 콜롬비아 계열의 음반, 재즈 음반들이 이렇게 개별 CD로 해서 약간 저가로 쭉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만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꼭 추천해드리는 음반입니다. 이 음반을 듣고 나서 한번 LP가 있으면 구해봐야지 이렇게 뭐 중고 음반 이렇게 다닐 때마다 보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켓이. 그러다가 데이브 파이크 음반이 이렇게 디깅하는데 이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다른 음반인 줄 알았어요. 전혀 다른 자켓이잖아요. 전혀 다른 자켓이서 다른 음반인 줄 알고 그냥 보다가 보니까 뒷면에 이렇게 자켓이 있어요. 곡명 보는데 동일한 음반입니다. 여기에 피아노가 빌 에반스입니다. 오늘 우리 들었던 곡 중에 첫 번째 곡 캐논볼 레이더스도 빌 에반스가 있었죠. 그때 같은 해에 녹음됐어요. 이 61년 스카라포로가 차 사고로 죽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캐논볼 레이더는 죽기 전에 녹음이고 이 음반은 스캇 라파로가 죽고 난 다음의 음반입니다. 그래서 빌 에반스가 굉장히 슬럼프에 빠졌을 때
슬럼프에 빠졌을 때 거기서 좀 나올 수 있게 해준 음반으로도 평가받습니다. 녹음할 때가요, 데이브 파이크가 23살입니다. 20대 초반의 약관의 연주자가 30살, 이제 막 30살을 넘은 32살의 빌 에반스를 초대해서 같이 연주했습니다. 그 음반에서 오늘 들으실 곡은 이 곡도 음반도 강추지만 이 곡도 강추입니다. 그 Wild is the Wind라는 노래입니다. Wild is the Wind. 영화 음악 주제가예요. 57년 동명의 타이틀입니다. Wild is the Wind라는 동명의 작품에 실린 곡이고, 여러분들 데이빗 보이 곡으로 많이 아실 겁니다. 데이빗 보이가 너무 멋지게 불렀는데요. 데이빗 보이는 이 노래를 부를 때 니나 시몬 버전에 영향받아서 불렀다고 했거든요. 저는 니나 시몬 버전을 제일 먼저 이 곡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데이브 파이크와 빌 에반스 연주를 듣고 나서 최애 버전이 됐습니다. 비브라폰 연주자들이 이렇게 그 중얼거려요. 그러니까 그 약간 허밍, 스캣 정도의 소리를 내는데요. 이 데이브 파이크도 그거를 좀 강하게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오디오에서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곡, 앨범, 연주자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평생 애정하는 곡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데이브 파이크의 Wild is the Wind라는 곡을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면서요. 오늘 김광현의 뮤직피플, 글쎄요, 뭐 동그라미 몇 개 붙는 재즈 음반,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재즈 연주 또 다음 시간에 갖고 나와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